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LNG 캐리어선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요. 더 해가지고 해군 관련해서 군함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발주를 내주면은 공기 2년 얘기했는데 실제 5년이 돼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고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대비 2.5에서 300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도 빨리 만들면 되는데 제대로 납기를 못 맞추고 있고 실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은 전부 MRO, 수리, 맡겨놓은 것들도 제대로 수리가 안 돼가지고 딜레이가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 해군 쪽에서도 지난 1에서 2년 동안 조정을 겪었던 2차전지 업종이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업황 바닥 통과 이후 회복 초기 단계로 봐도 될까요? 이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닥은 작년 상반기 지나면서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안타깝게 U자형이나 V자형이 아니라 L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바닥이 확인됐어도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그로 인해서 실적 부진. 그 부분을 최근에 ESS가 많이 커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ESS 시장 자체가 실제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 수준 전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 초기 단계라기보다는 바닥 확인 구간에서 그런 이슈에 의해 가지고 좀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업황 개선의 선행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원석 수출을 아프리카 쪽에 짐바브웨에서 아마 원석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리튬 가격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리튬 원석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파는데 그게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고 또 중국 내에서 리튬 강산을 일부 지금 가동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중국산을 좀 배제한다라는 이제 미국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업황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리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에코프로 그룹이 그 리튬 관련된 투자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고 캐나다 쪽에서 작은 회사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큰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 경쟁이 맞아지고 또 ESS 쪽이 살아나고 휴머노이드 쪽이 강화가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황 자체는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예단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는 바닥 확인 구간이다라는 정도에서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다소 둔화됐지만 ESS 시장 성장이 새로운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을까요? ESS 시장 자체가 규모가 지금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그 시장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수혜를 보는 건 맞는데 여전히 중국 업체들이 올해까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하지만 이것이 그 산업에 바로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ESS는 전기차 시장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과 같이 성장을 할 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전기차 시장의 반응을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그룹은 니켈 사업 확대 등 전략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강한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에코프로 그룹이 니켈 사업 참여한 거는 그 핵심 원자재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니켈 사업을 하면서 그게 평가이익으로 잡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밸류체인 전부가 2차 전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회복하고 맞물려서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중국산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게 유럽에서도 좀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이 빨리 돌아서기 위해서라면은 에코프로 그룹이 전기차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서 또는 북미 쪽에서 어쨌든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ESS 쪽에서 어쨌든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돌아서는 그림이 나와야지만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현상은 있습니다. 최근에 ETF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ETF 편입 효과, 그거에 따른 또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요인 더해가지고 결국은 펀더멘탈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기업이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리튬 사업과 철강 사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이 일단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리튬이 좀 어려워도 철강으로 수익을 내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미국이 그 핵심 광물을 중국산을 배제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그 염호 리튬이 사실은 그 원가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LNG,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안보는 이제 필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린 에너지하고 원자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베네수엘라나 호르무즈 이슈가 있어도 원유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또 미국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에너지 쪽, 특히 전력 사업 때문에라도 에너지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LNG.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전력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과 관련된 이벤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중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자꾸 미국만 얘기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원전 증설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국 역시 에너지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 원전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전 밸류체인을 온전히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강국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 밸류체인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주요 밸류체인 업체들이 독일 업체들이 많아요. 부품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 탈원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또는 기회를 맞추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특허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밸류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979년 3마일 아일랜드 이후에 딱 2기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2기밖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밸류체인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원전을 짓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은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팀 코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원전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원전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 업체들 또 주기기 업체들 이런 쪽들은 또는 건설 회사들 이런 쪽들은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정책 변화와 공급망 규제가 중요한 변수인데 향후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그린 에너지에는 진심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그건 특히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그린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태양광의 가장 큰 강점은 만드는 기간이 짧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짧아요. 다른 것들은 풍력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그걸 또 털을 닦아가지고 만들고 뭐 하는 데 걸리는 기본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게 짧아도 5년에서 7년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짧아도 7년 내외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걸 갖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태양광은 사실은 2년 이내에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네 안 주네 해도 태양광은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올 하반기에 중간 선거 있는데
상하원이 지금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단했었던 OBBA법에서 보조금을 다 중단해버리고 했었던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보조금이 재개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 수혜를 얼마만큼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산업적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LNG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는 LNG 쪽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사들, 그 무역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LNG 프로젝트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배를 만드는 회사, LNG 캐리어선을 만드는 우리나라 주요 조선 3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또 LNG 캐리어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LNG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피팅, 밸브를 만드는 회사들 역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해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플랜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존스법 유예 가능성이나 해군 관련 발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존스법이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 항구로 이동하는 모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선주도 미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원들도 미국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발주를 못 냈었던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예를 시킨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LNG 캐리어선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요. 더 해가지고 해군 관련해서 군함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발주를 내주면은 공기 2년 얘기했는데 실제 5년이 돼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고,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대비 2.5에서 3배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비싸도 빨리 만들면 되는데 그 제대로 납기를 못 맞추고 있고, 실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은 전부 MRO, 수리, 맡겨놓은 것들도 제대로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 해군 쪽에서도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탑재를 하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배 껍데기를 만드는 건 한국에서 만들어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탑재하는 방식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군함을 우리한테 덥석 줄 거냐? 처음에는 아마 군함보다는 군수 지원함 관련돼 있는 쪽을 먼저 발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냈을 때 아마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하고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받고 그게 소위 말해서 스펙이 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치가 되고 그걸 갖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군함을 납품했는데 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글로벌 방산 시장, 특히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수주는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소보다 일본의 조선소들이 PER이 한 30% 높아요. 그게 우리는 상선 중심인데 지금 현재 비중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특수선, 군함이나 이런 쪽 비중이 높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멀티플을 갖다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선업종은 이미 몇 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황인데 앞으로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실적보다 추가 수주 모멘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종을 볼 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수주가 중요합니다. 수주 가운데서도 기왕이면 카타르에서 LNG 캐리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LNG 캐리어 만약에 발주가 나와서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쪽 시장과 관련돼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프로젝트 상으로 보면 100척이 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중국에다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거의 우리가 가져가거나 또는 일본 쪽으로 가는 배는 일본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져간다는 점.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또 우리 기존 어떤 상선 중에서 제일 비싼 배가 또 LNG 캐리어선이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함 수주가 본격화된다면 군수 지원함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존스법 유예가 됐든 개정이 됐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주였죠. 대미 투자특별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미국하고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주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서 나오겠지만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국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주에서도 미국 그리고 미국의 LNG 그리고 또 군함 이쪽을 포커싱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 17번의 미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그 초기 2주 정도가 좀 약간 혼란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잡으면서 좀 주가가 좀 안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3월 첫 주부터 나왔으니까 얼추 이번 주부터는 전쟁 노이즈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세를 보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업종이 얼마만큼의 확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업종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투자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 시세를 보시면서 흥분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